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지식의 꽃밭이 화려한 경관 조명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횡성군이 2024년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보육도시를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지방 공공기관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중 한 곳인 한국건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단기 연체액만 약 72억 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수십 곳에 달해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한국건설 사무실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한국건설과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분양자가 직접 이자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건설이 금융기관에게 내야 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오케이, 그렇다 쳐.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13달 동안 저는 75만 원씩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없고. 한국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 현장 역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사 현장은 이미 한 달 이상 멈춰섰고 다른 현장에서는 임대자재를 철거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의 대금들은 좀 이제 지연되고 계속 있는 거죠. 몇 달씩 해서. 저희는 또 지금 3개월, 4개월씩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어서 그래요. 한 신용정보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건설이 갚지 못한 단기 연체는 모두 30건, 알려진 금액만 72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연체까지 더할 경우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건설의 지급 불능 사태는 고스란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데다 완공 시점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소규모 세대 사업장은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억대의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세대입니다. 하나만 올라가는 형식이 보통 5, 7이 다 그렇거든요. 왜냐면 30세대부터는 허그 보증을 넣어야 되니까 또 그거 금방 더 피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건설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할 생각 없어요. 카메라 가지고 나가주세요.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장만 20곳이 넘어 한국건설의 자금난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지식의 꽃밭이 화려한 경관 조명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전농동 지식의 꽃밭이 화려한 경관 조명 명소로 탈바꿈해 주민들에게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치된 조명은 반딧불이 등 500개, 풍선 등 12개로 화려한 불빛이 늦은 시간 꽃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돔하우스 2개를 설치해 꽃밭을 찾는 주민들이 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는 휴게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코스모스 가득 찬 가을꽃 정원, 겨울의 반딧불이 불빛 정원에 이어서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꽃으로 화사한 봄 정원을 선보이기 위해 유채와 꽃 양귀비, 수레국화 등 꽃씨 12종과 봄을 상징하는 청고리를 파종했습니다.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따뜻한 점심 식사를 책임지는 마포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해 후원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1월 3일 오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마포구 지회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황진택 본부장의 효도밥상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형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마포구 지회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황진택 본부장은 각각 약 1,000만 원, 300만 원을 기탁하고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후원금을 기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월곡 이동 얼굴 없는 쌀 천사가 지난 10일 300포대의 쌀을 어려운 이웃에 나눴습니다. 2011년부터 14년째 총 4,200포로 시가 약 2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지난 10일 월곡 이동 주민센터 앞에 300포대의 쌀이 도착했습니다. 얼굴 없는 쌀 천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kg 포장쌀 300포를 매년 월곡 이동 주민센터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쌀을 보내기 며칠 전 주민센터로 전화해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명절을 날 수 있도록 6일 새벽에 쌀을 보내니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기부한 쌀의 양은 2011년부터 14년째 총 4,200포 84톤, 시가 2억 1,700만 원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4년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정확한 주소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7,400여 세대 주민 17,000여 명이며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사본으로 보상기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또는 군소음 보상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2022년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월에서 2월 중 신청을 받아 당해 8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강원지방우정청이 둔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둔내 우체국 이전 건립 및 둔내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2020년 8월 둔내 우체국 건물 노후와 업무 공간 협소로 집배 업무를 안흥 우체국으로 일시 통합했는데요. 횡성군과 강원지방우정청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둔내 우체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둔내 우체국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 재산 교환, 집배센터 환원, 둔내면 도시재생 사업의 충실한 추진 등입니다. 우체국 건립이 완료되면 둔내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행정리 2개가 신설돼 178개리가 됐으며 24개 반이 신설되고 5개 반이 폐지돼 804개 반이 됐습니다. 섬강을 넘어 조성된 전원주택단지는 북천 1, 2에서 분리해 북천 3리를 신설했으며 읍상 6리에서 이안아파트와 골드클래스, 성미 모닝아파트, 횡성경찰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읍상 7리로 신설했습니다. 횡성읍 일부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반을 현행화하고 둔내면 둔방내리 건영아파트, 경림아파트의 반을 분리했으며 갑천면 하대일리 및 공급면 상동리 반을 신설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청취해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바이오 산업융합원이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거점 기관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융합원은 바이오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헬스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융합원은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산학융합 전문기관으로서 적극 대응하며 충북 바이오 파트너스와 함께 신규 발굴 과제 고도화를 통한 내년도 사업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바이오 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과제 발굴 기획을 수행했습니다. 기존 운영 사업과 더불어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산업 지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충청북도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 특별출연금 30억 원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수인 450억 원 규모로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도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고소득 원예 작물 중 번식이 잘 되지 않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조직 배양 특허 기술 15건을 업체에 기술 이전합니다. 이번에 이전하는 특허 기술은 고소득 과수인 두릅나무, 양행두, 오디, 대추나무 등의 건전묘 관련 기술 4건 등 총 15건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전되는 화상병 저항성 사과대목 대량 증식 기술은 무병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과수화상병에 취약한 사과대목을 저항성이 있는 대목으로 대체해 농가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새해 첫 확대 간부 회의를 흥해 실내체육관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칠 것을 다짐했는데요. 포항시가 민생 현장 속에서 새해 시정 추진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9일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새해 첫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재난 극복의 상징으로 도시 재건의 역사적 공간이 된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 시는 이곳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을 펼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확대 간부회의는 간부 공무원 청렴 실천 결의의 시간을 시작으로 실국별 지난해 주요 성과 점검 및 올해 핵심 사업 추진 계획 보고로 진행됐고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지역 신산업 육성과 국가 혁신 신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가 투자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수소 특화단지, 교육발전 특구 지정 추진 등 핵심 사업을 고도화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국가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과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등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겨울철 산불 방지, 하수도 배수로 준설 작업 등을 통한 시민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10월 시는 한국수소연료전지 산업협회를 방문해 수소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더 큰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10일 한국수소연료전지 산업협회, 에너지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와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수소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소재 산학연 관계기관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 한국수소연료전지 산업협회와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연료전지 분야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지역 기업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자체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향후 지역 수소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표준 정립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시 지역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항시는 한국수소연료전지 산업협회 제1호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협회와 체계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역외 기업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역 수소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 산학, 연관, 거버넌스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최초 한수원 자체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전소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함께 친환경 수소 특화도시 포항 전환을 선도하는데요. 시는 이를 기반으로 탈탄소 산업단지를 위한 포항형 아리백 산단 조성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항시는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로 탄소 중립 실현과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포항시와 한수원 등 5개 기관 간 포항 블루벨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업무 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19.8메가와트급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포항 최초 상업 운전을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이자 한수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억 6천만 킬로와트시이며 이는 약 3만 3천 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한수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산 퓨얼셀,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에서 연료전지 유지보수 기술 확립에 나섭니다. 또 영남에너지서비스는 발전소와 발전소 인근 동해면 상정리 내 도시가스 미공급 약 14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산단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취약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4곳은 신생아 숫자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전남에서 폐교하거나 휴교할 초등학교가 22곳에 이릅니다. 진도군 진도읍의 중심 상가거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은 간혹 눈에 띄지만 초등학생 어린이와 유아를 실은 유모차를 끄는 생기찬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도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한 곳 있음에도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78명에 불과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유모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요즘 진짜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좀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구례와 곡성, 진도 한평군 등 4곳의 지난해 신생아 출생이 100명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200명 미만 출생으로 살펴보면 보성, 장은, 완도, 강진군 등 12곳에 달합니다. 출생이 줄다 보니 폐교하거나 휴교 상태인 전남 지역 초등학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5곳, 지난해에는 21곳, 올해는 22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출생아는 7,660여 명으로 지난 2000년 9,440여 명보다 불과 3년 사이에 1,78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출산 대책과 인구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 모두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관건인데요. 지난해 광주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아둘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다 화강암인데. 대학교 4학년 김민서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방학에도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평소 대학을 나온 광주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 지역 내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뽑는다면 정착하고 싶을 정도로 광주가 좋은 지역이니까 정착하고 싶은데 이제 상황 여건상 힘들 것 같아서. 네. 조금 괜찮다 싶은 기업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수십 곳씩 원서를 내도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계속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한 20-30군데 지원을 했는데 오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난해 광주의 고용률은 60.1%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고 전남의 고용률도 66.9%로 10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취업 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38.9%,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전북에 이어 15번째 수준에 그쳤고 전남은 39.4%로 전국 12번째 수준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전국 평균치 46.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공일자리 증가로 고용률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을 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소리입니다. 네, 공공사업 확대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대로 보더라도 50대, 60대가 많이 늘었고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지방 소멸시대를 맞이한 광주 전남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광주 동구보건소가 임시 이전하면서 진료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C 취재 결과 동구청은 의료장비 이전 계획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광주 동구청 별관입니다.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의료장비가 비닐에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옮기지 못하면서 보건소의 진료 행위는 중단됐습니다. 동구청은 별관 보건소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장비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보건소는 진료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광주 동구청은 건물 임대료가 비싸 사무실을 빌리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단순히 2, 3만 원이 아니고 또 인테리어를 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마음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 전기부터 해서 깔아야 되는데. 또 다른 구청도 보건소 진료 행위를 멈춘 경우가 있었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건소의 진료 행위 중단으로 하루 평균 50명의 이용객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구직자나 한방 진료를 받으려는 어르신들입니다. 진료 중단이 예견됐음에도 이를 강행한 광주 동구청. 구민들의 편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보육도시를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여수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보육도시를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1층 규모의 3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아동 1인당 10제곱미터의 공간을 마련해 놀이공간 면적을 어린이집보다 넓게 확보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두 번째 지방공공기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청년 사업가 6명과 현문현답 원탁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청년 대표들은 청년 지원정책 홍보 강화, 제주 펫페어 등 반려동물 관련 행사 및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 개발,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극대화 등 관련 기관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애쓰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 축제 소식을 한 번에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태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31회를 맞이하는 태백산 눈축제는 해마다 다른 주제로 웅장하고 섬세한 눈 조각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학생 눈 조각 경연대회와 태백산 눈꽃 전국 등반대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각종 공연 행사 및 태백의 겨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 겨울철 추억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겨울철에 쌓이는 눈은 아름답지만 반사도가 높아 안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잔디나 모래사장 햇빛 반사율에 비해 흰 눈의 햇빛 반사율은 4배 이상 높은 약 80%에 이르는데요. 각막도 화학 물질이나 자외선에 의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키장 등에서는 안구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외출 시에도 선글라스와 선크림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